어떤 건물을 살 때도 이게 좋긴 하지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적정한 가격은 그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 수익들, 이게 뭐 이렇게 월세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또는 리스크, 그 건물이 이렇게 다운이 될 가격이 위험이 없는가, 건물에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불법 건축물은 없는가, 불법적인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또 장기적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향후 주변 대비해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항상 봐야 됩니다. 또는 그 건물을 살 때도 이렇게 이모저모 다 따져봐서 생각지 못한 유치권이라든지 법 이런 어떤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 금액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시 정책, 서울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시의 정책이 어떤가 이런 거, 시의 정책이 이렇게 도시개발 이쪽으로 향하는가, 다른 쪽으로 향하는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봐야 되는데요. 주식을 살펴볼 때도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있네요. 이 적절한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 주가 수익비율로 보이는데요. 주가 수익비를 퍼라 그랬는데 30배 정도는 절대적으로 높고 비싼 편에 해당. 일반 기업들 같으면 이런 거 안 사죠. 네. 고평가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투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적절한 가격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시장은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을 안 따를 때가 있어요. 네. 과열이 돼가지고. 퍼가 30배는 현재 투자금을 주가 대비해서 투자금 30년이 걸린다 이런 뜻이죠. 수익성의 현금 흐름만 먹고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전통적인 대기업이나 은행의 퍼는 30배는 매우 높인, 보통 10배에서 이 정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무궁한 AI 대신 안정적인 수익이라면 괜찮죠.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 문제는 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지금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돈 놓기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잃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잃혀서 그 사람이 잃고 나는 따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AI,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포 30배는 오히려 저평가된 수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매년 현재 버는 돈은 적지만 매년 이익이 50에서 10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미래에 벌어들 돈은 현재 주가 미리 당겨서 반영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지위를 가졌거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브랜드 가치가 높고 마진율이 뛰어난 기업은 시장에서 항상 높은 퍼를 보여받는다. 퍼가 30배 이상인 주식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이 향후 3년, 5년에 현재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세가 꺾이거나 시장의 기대치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거품이 낀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어쩐 데는 50배 퍼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사는 사람은 있어요. 또 약간 도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퍼 수준이 금융 전통 제조로 이미 이런 게서 이렇게 답이 뻔한 이런 데는 10배 이하로 하고요. 보통 및 평균 일반 상장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고평가는 일반적으로 30배 이상으로 보는데 IT, 바이오, AI 플랫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현재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거나 도박적으로 도박성을 좀 띌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들어와서 튤립 그 문제도 있고, 튤립 할 때도 너도 나도 고평가에서 막 사는 그 투자 자금을 해서 돈 본 사람도 많겠죠. 관심 있는 주식에 대해 선호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돈이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5억 10억이 된다면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주식에 들어가는 거죠. 황금성이 좋거나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성장성이 좋고 향후 이 시장 완전 지배할 것 같다, 이 기술 가진 기업이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식에서 미국에도 보면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펄을 볼게요.
후행포 기준에서 32에 38배, 12개월 선행포 기준 25배 수준에 형성돼 있다는데, 미국의 금융 주식시장은 돈이 전 세계에서 몰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 뭐 60%까지도 몰린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국의 주식에 뭐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퍼가 32배, 38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게 평가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 자금을 들고 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고 투자 자금이 이 엔비디아를 살 수 있어서 한마디로 풍부하다는 거죠. 이것을 살 수 있는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포가 좀 높아도 또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고 이게 그 금융 규모가 작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거나, 최근에 이게 미국의 투자 주식시장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열렸어요. 그리고 24시간 개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금 시장이 이렇게 잘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짜금 나와서. 그럼 이게 그 어떤 투자 가치로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전문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금을 실물 자산 아무도 소유하지 못할 건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금 시장이 좀 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 같으면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금시장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좀 죽어주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이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들어오면 참 좋죠. 그래서 석유, 가스 가격이 좀 이게 낮게 형성이 되고, 물가가 특히 서민들 관련 식품 물가가 저렴해지는, 미국이 돈을 풀어도 괜찮은 그런 좋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업계 지난 엔비디아가 5년 동안의 역사적 평균치 60에서 66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2개월 기준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32배에서 34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작잖아요. 주식시장.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의 금융 문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기 2023년 금융위기처럼 국채 만기가 어느 정도 3.46달러, 3조 46달러, 3조 달러하고 46 더 붙을까요? 그럼 어쩐 데는 10조 달러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1년 만기 단기 부채가 지금 상당 폭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 규모가 최소한 10조 달러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지금 구글 자료에 하면 전체 국채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만기가 돌아오면, 이거를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도래하면 특정한 시기에 금리가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투매를 전 세계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은행들이 이런 방식을,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촉발이 돼. 금리를 절대 인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시적인 조치지만은 그렇죠. 금리를 그냥 시중에서 연준이 소문 안 내고 국채 흡수해버리면 경쟁자가 되니까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연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하지만 민간 자본이잖아요. 국가 통화로 바꿔서 이걸 다 이렇게 그래서 빚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채를 제한된 물량만은 내놓으면 희소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요. 제기술 사야 되고요.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개 기술로 가면 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2074개 1위 무역, 미국이 500개인데 자체로는 이걸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 자체 힘으로는 뒤집기가 좀 힘들 거다. 어떤 기업이 시장에 장사가 돼서 1위 하다가 전 세계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됐는데 시장에서 이제는 대출 직전으로 망하게 가는데 높게 형성할 수 있냐? 실물 경제와 괴리된 무역 적자를 대폭으로 내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갖다 다 이렇게 그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느냐? 높게 형성. 중국 기업이다, 유럽 기업이다, 미국 기업을 지치고 전 세계를 시장을 차지하고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2, 3위거나 그런데도 주가가 훨씬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지금 돌아오는 만기 자금 대부분이 신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한 차환 방식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10조 달러 중 대부분은 단기물, 그래서 3조 4,600억 달러가 중장기 주택 국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조 달러면 대부분은 단기물. 과거 0%대 발행했던 저금리 국채를 현재 4%, 5% 고금리로 차하면 미국의 이자 부담률이 세금 대비 20%를 넘어섰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연간 국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원에 더해서 매년 발생하는 국가 재정 적자도 2조 달러 이상의 신고 격차가 있고 전쟁으로 해도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국가부채로 이제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있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게 가지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새 국가 만기 들어오는 게 국채 10조 달러, 그것도 단기채, 장기채를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건데요. 금리 인상으로 촉진이 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연동된다. 그래서 향후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이제 국채를 던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냥 국가통화 의회에서 의결해서 국가통화로 바꾸고 그냥 국채를 흡수해서 소각시켜 버리면 되거든. 지워버리면 돼요, 키보드로. 네네. 근데 그게 어려울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해내고 있다.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이 계속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개를 구입했는데 국채를 내일 10,000개, 또 그 다음에 또 10,000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버리면 난 국채를 가져갈 수 없이 더 큰 손해를 벌이기 전에 던져야 되거든요.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국채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죠. 실물 경제와 괴리된 주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융시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어쨌든 무역에서 지고 있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시장에서 장사 안 되는 기업이 장사 잘 되는 기업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 차이는 미국의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 차이는 전체 규모는 한국 시장이 약 20배를 웃돕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퍼가 높게 가져도 상관없지만 반도체주라도 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와서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기적인 디램은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크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32배 이렇게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한참 낮은 레벨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미국의 자금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 20배를 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 아무리 이거 미국인 개인 투자가 한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도 손해보는 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장기시장 규모가 커진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이게 퍼가 삼성 주가 퍼가 지금 3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네네. 퍼 비율은 2020년 3월 8일에 삼성 주가의 퍼가 38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3월 8일가 30배. 이거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삼성 주가 여기서 또 다르게 나오는 28.89배라는데 이 정도면 좀 만기 채용 여기서 만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너무 이렇게 미국 주시장이 우리보다 20배가 높은데 엔비디아가 32배인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삼성전자가 28.89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사실 분은 사시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적정한 가격인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6월 1일 기준 퍼가 엔비디아 6월 1일 기준 퍼가 32배인데 이게 좀 삼성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니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미국 주시장 우리나라 자금 시장보다 20배란 말이야.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 주가가 28.89배, 29배거든요. 그럼 이건 만땅을 채운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 지나치게 높이 올랐고요. 뭐 50만 전자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 그렇지만 뭐든지 적절한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죽음 주식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20배가 작은데 이렇게 높은 펄을 허용한다는 게 적절한 주가일까 의문시대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니라 다른 것도 살 수가 있어서. 뭐 주식은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후행포가 하이닉스도요. 주가 수익률은 22배 수준인데요. 하이닉스가 22배 수준. 5년간 평균폰이 약 6.5배였답니다. HBM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 같은데 약 22배, 삼성전자는 약 29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미국 주시장에 비해서도 너무 이렇게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50만 전자 물론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자금 규모가 20배가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시중에서 이 자금을 내가 고점에서 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상투 잡으면 내가 너무 비싸게 뭐든지 건물도 주식 너무 비싸게 사면 이게 살 사람이 없죠. 그럼 나는 손해를 엄청 보게 되거나 특히 완전히 이렇게 거기서 하겠죠. 그렇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SK 하이닉스 4가 19.2배인데 지금 또 올랐어요. 어깨 평균은 13.5배. HBM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높게 형성이 된다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주식이 2배가 되거나 가격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 조금 현재 26년 상반기 기준 주가 수익률이 22배 수준이랬는데 SK가 5개년 평균 폰은 6.5배인데 갑작스럽게 거의 4배가 좀 안되게 좀 또 올랐는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 가격일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